독대 요청을 갖다 몇 차례 했습니까?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끝까지 독대를 안 받아주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받아준 거거든요. 요거는. 독대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대도 아니었고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친한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건 그냥 알리바이용이다. 국민들이 하도 만나라라고 하니까 만나는 신용만 한 거다. 게다가 또 그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투표를 앞두고 왜냐하면은 만나려면은 사실 그 전에 투표하기 전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아예 만날게라고만 하고 그다음에 투표한 이후에 이제 만났다 이런 것들을 쫙 종합해서 보게 될 경우에는 저쪽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게 말 몇 마디라든지 외부의 그 압박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뭐 알리바이용으로 이제 만난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례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미리 밝힌 거예요.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읽었잖아요. 아, 그랑 똑같은 거거든. 어차피 10분 원고. 말을 안 통하는 거고 예. 괜히 들어갔다가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사진이나 찍히고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여기서 이 정도 얘기는 네가 듣든 말든 간에 난 이 얘기는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밝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요구가 뭐였습니까? 예. 김건희 관련해서 인적 쇄신을 해라라는 거죠. 이른바 칠상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 이제 김대남 녹취록에도 그대로 나오고 예. 일반적으로 뭐 거기 멤버들 몇몇이 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한담 세븐입니다. 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권 초기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 것에 그 이상함의 근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본인들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랑 똑같냐면 연구 없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연구 없다. 그렇죠. 연구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거든요. 남들은 다 아는 쉽게 말하면 대내비야. 밖에서는 다 아는데 지들끼리만 비밀이야 그 사실을. 그 대내비거든요.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겁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됐던 자제가 아니라 중단이었습니다. 중단이죠.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마포대교. 예. 그때 여러 가지 또 작업은 나왔거든요. 그때 거기 왜 나가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현실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딱 그분 얼굴 보면 짜증부터 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가가지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누군가. 그럼 여사도 그래. 또 하고 싶겠죠, 막. 그 나와가지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잊혀져야 할 사람이 잊힌 게 아니라 계속 상기가 되고 국민을 더 불편하게 하거든요. 불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활동 중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라. 그게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특검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물론 이 특검 수용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 안 같은 건 민변 애들이 짜는 거고 뻔한 거거든요. 예. 온갖 실제는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정치 공세로 가득 들어있는 그야말로 악법이죠. 그걸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데 뭘 받아야 되냐면은 민주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검 공세를 하는 것의 바탕에는 상당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모르겠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뒤져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끔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국민들의 요구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받아서 그 부분은 국민들의 그런 요구,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요구거든요. 그것만 받는 형태로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같이 통과시키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입니다. 그렇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검찰이 막 억지로 봐주려고 뭐 이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상 사실 걸기가 힘들어요. 저도 계속 몇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소하기가 힘들고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죄받기가 힘들며 심지어는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 뭐야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런 사안이니까 깔끔하게 받아라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을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면은 여야랑 합의를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협상권을 줘야 돼요 대표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봐가지고 아 그래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2년 반을 했잖아. 근데 덮어집니까? 안 덮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면 나머지 2년 반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잖아요.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야 합의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잔뜩 집어넣은 정치 공세용으로 잔뜩 집어넣은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받아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정도도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아하. 그 안을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봐요. 받으십시오. 왜 국민들의 의구심 안 받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고 그 전국은 항상 뭡니까 수렁으로 늘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이 세 가지 요구 그러니까 인적 쇄신, 두 번째 대외활동 중단, 그 다음에 특검 수용 이 세 가지를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밖으로 공개한 겁니다. 나 들어가서 이 얘기 할 거다. 뻔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다 또 사진 찍는 것도 지들 맘대로고 발표도 지들 맘대로 할 거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딱 보게 되면 뭘 배석시켰습니까? 정진석 딱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하. 독재 아니다. 독재란 건 너랑 나랑 만만한 사이에서 하는 거지. 독재 아니야. 아 대표가 면담해져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 면담 좀 해요. 이거잖아요 지금. 교수님 면담 좀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면담 형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정진석을 배석시켰는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자를 갖다가 그런 의자가 아니라 원탁 같은 원탁 테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그 조금 떨어져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앉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대표가 있고 그 옆에 앉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았으니까 너랑 동급이고 나는 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그 사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치조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치조하는데 한 사람은 수사관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다. 테이블을 아예 작정하고 의도하고 이렇게 의도한 거죠. 사각 테이블을 했다면 그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너 당대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내 졸개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도. 네 주제를 알아라. 넘버 원은 나고 너는 투야. 네 주제를 알고 올라오지 말아라. 라는 걸 갖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었죠. 사진 딱 공개한 거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사실 옆얼굴. 뒷모습이에요. 대통령이고 대통령 사진도 어떻게 되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이게 무슨 개가 딱 물려고 하는 딱 그 물기 직전에 이유입니다. 그렇죠. 도사견이 딱 물기 직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압적인 사진을 딱 보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뒤통수만 나온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압했다 너를 이런 걸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연출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애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뭐 나토 사무총장 등의 면담은 있었다고 하나 25분 동안 바깥에 서서 계속 대기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약속이 있는데 무슨 통화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하나. 예컨대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일정이 있으니까 언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대표를 만나기라고 25분을 갖다가 기다리게 한다는 것도 이거 사실 굉장히 결례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말을 들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와라. 제압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뭐 발표라든지 아니면 모든 뭐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같은 게 미리 읽고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언론에다 미리 다 내가 이런 얘기 할 겁니다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것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는 뒤늦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만 동영상이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시간 영상도 없었고 동영상도 없었고 실시간 영상이 없는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뭐 독대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 실시간 영상을 뭐 내놓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그게 뭐 나가면 그다지 좋은 어느 쪽으로든 간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독대 후에 이제 브리핑을 보세요. 예. 브리핑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만남이었다. 그다음에 좋게 브리핑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좋게 브리핑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원래는 그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결과를 갖다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딱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하. 회동 상황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귀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리핑할 내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황당한 거지. 이거 뭐냐? 그래도 국민들이 좀 기대했는데 뭐라도 요만큼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잔뜩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네. 화끈하게 다 받을 거라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또 절충 안에서 아주 음. 작은 거라도 뭐 하다못해 뭐 감찰관,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라든지 부속실 예. 설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비서실장이 또 그 말을 전하긴 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용산을 직접 취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조차도 이제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하나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요구였는데 예. 지금 전해지고 있는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예, 뭐 집사람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아주 공식적으로 이 3대 요구안을 거부했다. 이걸 갖다 그 사실을 갖다 공식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화자찬성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하실 말씀은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대표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성의 있고 진지하고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이 하실 말씀. 그 다음에 뭐냐 빈손 회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빈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가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 회동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지들만 그렇게 보는 거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딱 갇혀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아마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온 것 같은데 예. 인적 쇄신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야기했는지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필요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또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두는 사람이냐? 난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한 대표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얘기를 했는데 한남 세븐입니다. 결정적인 물증을 달라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 수사를 하기 전에는 한남 세븐. 그렇죠. 이거 수사를 하기 전에는 뭘 갖다 뭐 수사하기 전에 무슨 물증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쫙쫙쫙 얘기했는데 일단 아니다. 뭐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그걸 알려주면 나중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자료를 모아오면은 수사관과 함께 그 내용을 법적인 이상이 있는지 검찰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거의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거의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죠? 형사 재판 또는 형사적인 판단에서는 정말로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정농단이니 이런 거 잡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지 안 한지가 아니라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할 만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국정농단의 행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김 여사가 있다. 이게 예.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고 세간에 알려진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긴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실체적 진실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증거를 갖고 와라. 뭐 이런 예. 거죠. 규명은 해야 되겠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에도 알려진 발언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교수님 지금 우리 시사저널 취재진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을 수집을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원형 퇴입을 요청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 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데
대화할 때 테이블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싸움이야. 그냥 어용 테이블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잖아. 그거 네.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칠상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제압을 하겠다는 거 대통령 앞세우고 앞세워서 이제 한 대표를 제압하고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끌어간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갖다 던지기 위해서 사사건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인적 쇄신을 갖다 요구하는 거고 이 사람들하고 여사랑 연결된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도 지금 그거 갖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진석 이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트럼프의 참모들도 트럼프의 참모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무를 막 공직을 맡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무시했어요. 딱딱딱딱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근데 명령하잖아요. 그럼 거부하고. 예. 이래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바마의 비서실장인 레이미 임마누엘은 오바마의 멱살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도 정진석 했고요.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비서실장이라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대통령 옆에서 꼬리나 살랑살랑 치시고 애완견처럼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그 연세에 뭘 더 바래. 뭘 더 바랍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거기서 한통속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에 독재에서도 한 역할을 한 거예요. 대통령 편으로서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예. 그거 보면 한심한 거고.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특검법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냐면 지난번에 막 흔들렸을 때 내가 단속을 했다. 우리 의원들한테 수석 의원들한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단속을 했다. 표단속을 좀 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결시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잘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라냐.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지난번에도 결국 네 표 아니었느냐. 예. 네 표가 남았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네 표가 이제 세 표가 됐다가 두 표가 돼서 한 표가 됐다 나중에 통과가 될 수도 위험하다. 있다. 그렇게 되면 당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걱정하는 대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배째라 이거예요. 배째라 이거죠. 그 다음에 딱 한다니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밤에 된다 하다도 부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배째라.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예요 지금. 황당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교수님 하실 말씀 더 하시겠지만은 경천 동지할 일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알았고요. 뭐요? 이 윤한 해동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잠시 세 뒤에요? 번째가 얘기가 남았잖아요. 예. 김건희의 이제 대외 활동인데 매우 지쳐 있고 힘들어한다. 대외 활동에 대한 의욕도 많이 잃은 상태다. 자제하고 있다. 예.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문제라든지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요구를 갖다 다 거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매우 지쳐 있고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대외 활동은 의욕도 많이 잃은 상태다. 근데 곧 의욕을 가지시겠죠. 옆에서 또 부추길 테니까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여사님. 그 다음에 이제 화보 찍지 말라 그랬거든. 그놈의 화보가 문제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패션 모델입니까? 딱 보니까 딱 보면 왕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집권 초기부터 뭐라 그랬었냐면은 화보를 찍을 경우는 의제가 부각돼야지 본인 패션이 부각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의제를 부각을 시켜야지. 자기 옆으로 빠지고. 그런데 아니라 다 아부하는 놈들이니까 이걸 찍어도 사진을 골라도 딱 그런 식으로 고른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딱 보면 이거 뭡니까? 중전마마 놀이하는 거야? 아니면 공주마마 놀이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라 돈으로. 왕짜증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가 없고 확실하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요구안을 몽땅 다 보기 좋게 거부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까지 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갖고 대통령실에 전달했잖아요. 그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민주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갖다 제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싶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 맨날 싸우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대로 니들이 갖다 나팔이나 불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하. 지금까지 그래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싸우려면은 합리적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하고 싸우려면 일단 특검 수용한다라든지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보하는 부분을 때리고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 뭐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걸 봐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얻는 게 중요한 건데 지들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래도 그나마 싸움할 줄 아는 사람들 다 잘라내는 게 자기들이잖아요. 지금 이준석도 쫓아내고 누구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지금 쫓아내고 싸울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누가 싸워? 대통령실에 있는 그 돌대가리들 걔네들 싸우는 게 아니라 맨날 자살골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20%가 됐단 말이죠. 대통령은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나는 전광판 안 본다.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낮은 지지율 있잖아요. 20%대의 낮은 지지율이 이제는 충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화돼서 그냥 습관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에도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들이 무슨 싸움을 언제까지 청와대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싸움해가지고 제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싸움한답시고 해가지고 맨날 해명 내놓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가지고 맨날 연타나 얻어맞고 지금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싸우게 하려면 싸우려면은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특검 같은 거 합리적인 선전을 받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보하는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 국민들이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민심이 민주당한테 떠난단 말이죠. 이게 싸우는 방법이지. 앉아가지고 그 꼴통들 데리고 싸움도 못하는 그 꼴통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싸움이 제대로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거짓말 아닌 걸로 예. 거짓말로 드러난 게 지금 몇 번입니까? 번번이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또 다른 의혹 나오고 뭐 얘기하면 예. 또 다른 의혹. 한꺼번에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말끔하게 깔끔하게 한 번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거짓말하고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민주당 애들이 집요하게 덤벼 들어가지고 이 한 번에 끝날 갖다 랠리를 늘리고 해서 특검법도 사실 2년 반을 온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 짓 하는 놈들이 뭐 싸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명태균 스캔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잠깐 뒤에 이 아까 여쭤보는 질문은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한 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어떤 보관이 있는 겁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주술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저 태도가. 예. 이건 이거 뭐냐? 이거 주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바로 그래서 나오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지금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했다고 그렇죠. 또 전해지고 그러니까 당정이 있습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이 성공하는 것이다. 예. 이게 뭐냐면은 네가 우리를 도와야지 성공한다.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열심히 도와줘야지 너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이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의 하나가 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 모임을. 그러니까 쓴소리 하러 들어간 모임이 아니라 뭐였냐면 특검 막아주기로 했다 이거야. 거꾸로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헌정유린이라는 게 특검 이런 거거든요. 예. 특검 또는 탄핵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당이 하나가 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지들식으로 딱 정리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들이 또 아무도 그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위기 좋았으면 예. 자기들은 분위기가 좋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일종의 딴 나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딴 나라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냐 우리들이 저 대표를 우리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가지고 제압을 했다. 사진 딱 보내고 이렇게 예. 딱딱 정리한다라는 겁니다.